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양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1일 일요일, 자, 21시 3분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게 좀 전달드릴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리플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코인들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자, 미국과 중국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바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 방금 1시간 반 전부터 해서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더 재개된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하게 될 것인데, 1차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이 트럼프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비트코인이 저녁 시간대, 오후 때부터 해서는 확실히 0.71%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크게 쏠리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 또한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 1억 2천만 원대부터 해서 현재 1억 4천5백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부분들이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전망들이 확실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로 관세 협상이 무난하게 잘 끝나고 지금 100% 이상의 관세 부과를 했던 미국이 감세를 한다라든지 중국과 협상이 무난하게 잘 풀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은 바로 1억 5천만 원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결과물도 없이 미뤄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1억 4,900만 원, 1억 5천만 원대부터 해서 현재 1억 4천만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정과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는 박스권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향후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느냐? 자, 그건 또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유동성 M2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유동성 자금의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을 나타내는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검은색의 비트코인 흐름과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량의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이런 흐름들은 꽤나 10년 전부터 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유동성 자금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 자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텀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2024년 9월 달에 이 공급량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2024년 12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하게 되죠. 이 텀 자체는 대략 2에서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 9월 이후로 쭉 빠지던 이 M2 공급량이 바닥을 형성했던 1월 6일부터 해서 현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1월 27일까지 대략 20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바닥을 찍은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이 지났다고 했을 때 4월 6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역시나 정확하게 4월 7일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로서 결국 현재 5월까지도 고점 구간을 갱신하며 치솟고 있는 유동성 공급량,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안전하게 확보된 기간들은 5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는 현재 꾸준히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할 만한 이런 이슈가 없다면 8월달까지밖에 안 오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이슈가 좀 더 있다라면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슈로는 5월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할 확률이 100%로 예측. 자, 5월 달에 이제 QT 종료를 선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요. 이 양적 긴축이 뭐냐면, 자, 이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것은 이 대차 대조표의 차트가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돈을 회수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지난 20년간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돈을 풀었던 시기는 바로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연준에서 제로 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이 당시에 지급 준비율을 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10%로 예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이렇게 예금을 해 놓으면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급 준비율은 10%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0%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부분들은 100만 원을 A라는 사람이 예금을 해놓게 되면 은행에서는 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예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누군가 B라는 사람이 뭐 90만 원을 대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시켜 놓으면 또 다른 은행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풀리는 속도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풀어진 이 자금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는 부분들이죠.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이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지금 15,000원 정도 들죠. 자, 커피 마시고 뭐 이것저것 하면 2만원 정도 듭니다. 원래는 이 정도도 안 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를 해서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게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무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재 연준에서는 끝까지 현재까지도 이 QT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해왔고 이 5월달에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유동성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수해 가던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종료하는 순간 이제까지 가져갔던 자금만큼이 시장에 좀 더 많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래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보시면 7월 달입니다. 이 7월 달에 25bp 인하 확률이 현재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 25bp 인하 확률은 43%, 50bp 인하 확률은 또 39.3%.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한 차례, 9월 달에 한 차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QT 종료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더 풀어진다. 그리고 7월과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풀어지면서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높고 이런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풀어지게 되면 약 2개월 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5월 달에 유동성 자금이 크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QT 종료 그리고 7월 9월에 금리 인하까지 발표하게 된다면 사실 2026년 초까지도 시장이 불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8월까지는 거의 보장이 된 셈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코인들 대부분 보시게 되시면 30%씩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런 흐름들이 절대로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추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바닥에서 나갔었던 체인링크. 이 체인링크는 어떤 코인인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이어 1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급등을 했던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도를 빛낸 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리고 에이다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기반해 있는 이런 토큰을 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가져와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토큰을 가지고 솔라나에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인선을 타고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중간에 뭐 국도를 타든 뭘 하든 해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도착지를 보게 된다면 각각의 다른 이런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체인별로 연결해 준다고 해서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게 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솔라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게 되면 이 체인링크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레이어 1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은 체인링크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발란체도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체인링크랑 약간 비슷한 계열의 이런 코인이긴 한데 어떤 코인이냐? 자, 체인링크도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방금도 뭐 이런 체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체인링크인 건데 다른 서비스로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해서 현재 체인링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죠. 자,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는 플랫폼. 자, 우리 업비트에 에이브 있죠? 자, 에이브는 어떤 토큰인가요? 대출을 해주는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할 때 나 이거 이더리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이더리움으로 테더를 대출을 해줘 라고 하면 바로바로 대출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자, 그 과정 안에서도 되게 복잡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체인링크가 전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를 싹 모아가지고 에이브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이브에서 어그리게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어그리게이터는 이런 데이터 전송자의 데이터들을 총합을 해서 이더리움을 대출할 때 적정 이더리움의 가격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그리게이터예요. 어그리게이터는 에이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덱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체인링크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에서 에이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업무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발란체는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이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대략 30분으로 해볼게요. 30분으로 줄어들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 아발란체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유니스왑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서 유니스왑도 어떤 코인인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왑은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예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래 대금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조가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래가 그만큼 일어나니까 수수료도 많이 벌고 업비트도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이 덱스라는 거래소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 업비트와 비슷한 코인 거래소예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 또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업비트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려고 뭐 같은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사실 다른 기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못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유니스왑이에요. 자, 바로 뭘로? WBTC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토큰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가격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랑 움직임 똑같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무조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죠? 트럼프 일가 또한 WBTC를 매수를 했고요. 무튼 이런 기능들이 덱스에 포함되어 있다. 덱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으로 체인링크를 산다고 하면 그 체인링크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역할을 해주는 어그리게이터가 바로 1인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유니스왑이 상승을 하게 되면 2인치 네트워크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유니스왑이고 지금 유니스왑 또한 바닥에서 옆으로 올랐나요? 정말 많이 올랐죠. 이것도 정말 계속해서 강조했던 코인입니다. 50% 넘게 또 올라왔네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 올라가냐? 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유니스왑의 고래들의 실제 매집했던 이런 매집 단가 구간들과 추가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어느 구간에서 물량이 손바뀜이 됐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검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에이지 컨슘이라고 해서 지갑과 지갑 간의 대량 물량이 이동이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바닥에서 터지게 된다면 손바뀜으로 쉽게 말해서 매집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바닥 구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이들의 평단가는 현재 13%가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들의 현재 수익이 13% 수익이 낮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기존에 이 2월달, 3월달 외에도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엄청난 물량들을 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12월부터 해서 물량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평단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13% 수익 구간이고 이거 수익 보려고 얘네들이 움직인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이 고래 평단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급등이 시작이 되었을 때 고래들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전의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2024년도 흐름을 보셨을 때 자, 이 고래의 평단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이 구간들 그리고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자, 1번 구간이 바로 유니스왑 고래의 과거 평단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준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고 고래 평단 이하로 했을 때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고래 평단가 구간을 넘어가니까 그 이후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과거 이 구간이 6달러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구간이 약 19달러 구간으로서 약 300%가량 상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유니스왑 외에도 최근에 급등했었던 페페만 보더라도 똑같은 흐름들이죠. 자, 보시면 2024년 9월달, 자, 9월달 이전, 7월달, 8월달부터 해서는 9월달 전까지 하락이 나오고 큰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래들의 평단가 구간들을 넘어서는 순간, 자, 이 가격대이죠.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한두 달 후에 0.0000009달러에서 0.000028달러까지 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로 더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것도 300%가 넘게 급등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하락 추세의 시작도 결국 고래 평단가 위치입니다. 그쵸? 자, 고래 평단가 구간에 있을 때는 계속 지지해주고 상승이 나오죠. 근데 고래 평단을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인데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바닥에서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살 수 있죠.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몇 프로 수익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 벌써 48% 수익입니다. 더 안 갈 것 같나요? 더 가죠. 다시 조정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니스왑도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또 박스권 횡보와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고래들의 평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13%가량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확실히 100% 얘네들이 좋게 나올지 안 될지는 내일 돼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까다롭겠죠. 그렇다고 차트 안에 나와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차트 안에 무슨 여기서 지지하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관세 다 무너지면 또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려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히 잡아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에다가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고래에 대한 흐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1번에다가 걱정되시는 코인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고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원래 잘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 얘기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죠. 단,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확실히 잘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매수 타점만 잡아드렸을 때 현재 가격이 제일 최고의 가격입니다. 다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협상이 진행이 잘 되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3,200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코인은 추후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5%를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는 23,000원, 23,000원에서 23,200원 구간을 우리가 노리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매수가는 좀 더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이런 투매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급락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라운드 픽의 자리인 22,000원을 살짝 이탈하고 회복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21,600원, 21,600원에서 21,9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장은 8월까지는 거의 상승이 보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대응만 잘 하게 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대응 전략만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유니스왑은 어디서 노리냐? 자, 현재 이런 빨간색 구간들, 자, 9,450원, 자, 9,450원 이하로 우리가 비중 5% 들어가는 거고요. 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2차 추천 매수가는 자, 8,800원에서 8,900원까지 비중 5%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경우에는 1,450원, 1,450원 이하로 해서 비중 5%, 자, 1차 매수, 자, 그리고 2차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냐? 자, 1,370원에서 1,380원 이 위치에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정말 이번 시장 꼭대기까지 들고 갈 이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코인들 반드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대응해 나가면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코인들로 또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꾸준히 또 모아가면서 또 큰 수익을 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